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5 가보세요. 이제 등기 효력 보시고, 일단 이제 오늘 수업이 자체가 이제 민법과 겹치기 때문에 막 크게 막 부담은 없으시죠? 그냥 쭉 들으면 다 되죠? 자, 보시고 이제,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등기 효력, 그 유효권 조금 더 볼 건데, 여기도 이제 민법과 또 이제 이어진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책은 75 보시고, 등기 효력인데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이게 하나 달아놨어요. 종국 등기 요렇게. 뭔가 하면, 자, 기억하세요. 자, 지금 난 효력은 모든 등기가 아니고 무슨 등기만? 종국 등기만. 그럼 요거요. 지금 난 효력들은 예비 등기에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 아까 예비 등기 뭐 있죠? 가등기와 처분제한. 그거는 지금 말하는 등기 효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고요. 자, 등기 효력 이렇게 이제 여섯 가지 나와요. 자, 6가지고 자, 첫 번째 권리 변동. 자, 요거는 이제 기억하세요. 186조죠.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뭔가 하면 물건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물건이에요. 자, 물건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 권리가 변동한다. 이렇게. 또 이제 두 번째는 대항적 효력. 자, 대항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하죠? 권리의 주장 그랬죠? 여기는 부동산 채권이에요. 채권. 자, 그러면 임차권 판매권. 원칙은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해야 되죠. 안 하는데 이제 등기하면 어떤 효력이 있다?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대항적 효력이에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물건은 반드시 뭘 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 하고. 그래서 물건은 등기를 해야 권리가 변동한다. 채권은 등기하면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는 그냥 기본 용어입니다. 딱 보시고. 나머지 이제 쭉 보셔야 돼. 자,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일단 두 개는 용어 딱 보시고요. 추정력 파트가 이제 자주 이제 언급이 되고 추정력의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잘라볼게요. 일단 추정력 보시면 자 이제 첫 번째 의 책 좀 봐주세요. 자, 추정력은 흔히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는 자, 무효인 등기라 할지라도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해당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게 추정적 효력 그래요. 일단 의 보시고 자 이제 사건 하나 이제 보세요. 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렇게 하죠. 이제 갑이 보세요. 갑이 건물을 처음 지었다. 이제 무슨 등기해야죠?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염두에 두세요. 자, 이제 갑구를 딱 그리면 자, 갑구 제일 앞에 무슨 칸? 제일 앞에 순위. 그 다음 칸이 등기 목적. 등기 목적은 아까 좀 전에 이제 각종 등기 제목 그랬고요. 그 다음은 접수. 그 다음은 등기 원인. 자, 이제 그래서 등기 목적은 각종 등기 제목, 등기 원인은 목적이 나오되 이유 이렇게 있고, 요 끝에 여기 이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돼 있습니다. 자, 볼게요. 갑이 건물을 처음 지었어요. 자,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자, 순위번호 몇 번? 1번. 등기 목적은 이제 소유권 보존 쓰고, 그다음 접수일자 번호 쓰고, 등기 원인은 없다.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소유권 보존은 등기 원인을 왜 안 적을까요? 다 똑같아. 원시 취득. 다 똑같은데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 그 의미입니다. 이제 빈칸이고. 소유자는 갑이다. 자, 갑에 뭐 적어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됐죠? 등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을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자, 등기합니다. 몇 번? 2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 다음 접수일자 번호 쓰고, 원인은 몇 월 며칠 매매. 그 다음에 을에 뭐 적어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됐고. 그 다음에요. 등기가 또 돼 있어요. 3번 이렇게.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접수일자 번호, 등기 원인은 매매. 자, 병에 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자, 등기됐어요.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병이 정한테 딱 왔어요. 병이 정한테. 어디 등기부 딱 보여주더니요. 싸게 준다고 사래요. 문제, 이 병의 등기 이거 믿어요 말아요? 믿자 말자? 믿자고? 자, 한번. 자,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 인정 부정. 부정하잖아요. 자, 공신력 뭔가 하면 공시된 것을 믿으면 보호를 할까 말까예요. 우리나라 공신력이 아예 없어요. 근데 믿자고?
그럼 또 안 믿을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병 앞으로 등기했죠. 병의 등기 이거 누가 했어요? 그렇죠. 등기관이 했어요. 포인트가 뭔가 한번 보세요. 등기를 병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다? 등기관이 했다고. 자, 등기관 국가 기관이 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어야 합니다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문제는 자,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 인정 부정되고 있죠. 그게 문제죠. 근데 보세요. 일단 등기돼 있으니까 믿었죠? 믿고 사와요. 이렇게 이제 병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정의. 을과 병이 계약을 체결해서 병 앞으로 넘어왔구나 믿고 물건 사와요. 그럼 이제 등기합니다. 순위번호가 4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 다음 접수일자 번호 쓰고 등기 원인은 매매. 그 다음에 정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딱 사왔어요. 그러고 봤더니 현재 그 집에 을이 살아요. 이제 딱 가야지. 야, 내가 물건 샀거든. 나가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을이 딱 그래요. 물건 판 적 없대요. 알아봤더니 이 병이요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유된 소리에서 해놓은 등기예요. 병의 등기 이거 유효다 무효다? 유효 무효? 무효지. 무효인데 누가 등기했어요? 등기관이 했지. 자, 보세요. 이거요. 요 정보죠, 정. 정은요, 병을 믿은 게 아니에요. 얘는 국가가 한 등기를 믿었죠. 그럼 정은 이제 보호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 인정 부정. 그럼 얘는 공신력으로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보호할까? 그래서 나온 게 추정력이에요. 자, 보세요. 무효인 등기지만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하자 그 말입니다. 추정을 해줘야 누가 보호되니까? 정이 보호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추정력은 절대로요 병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등기를 믿은 제3자를 보호하자 그 말입니다. 이건 이제 중요한 게 3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죠. 우리나라는 민법이나 등기법에 추정력에 관한 명문의 조항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도 이제 학설과 판례가 인정해요. 자, 그 줄그세요. 거기. 자, 그 효리 옆에다가 그 옆에 가로치 하나 적어주세요. 자, 가로치고 학설과 판례가 인정을 적어주세요. 학설과 판례가 인정 이렇게. 그것도 꼭 알고 계셔야 돼. 특징이 그거예요. 명문의 조항이 없고 학설과 판례가 인정합니다. 자, 일단 하나 보셨고, 자, 한 번 더. 지금 이렇게 해서요. 자, 무효인 등기지만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랬죠? 하나 또 알고 있는 거. 지금 추정이 나왔어요. 추정이 나왔고, 자, 민법 책에서 이런 거 나오죠. 무엇무엇으로 본다. 간주. 그럼 이렇게 하세요. 간주와 추정이 유사한 제도예요.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 보세요. 간주. 자, 간주 대표가 뭔가 하면 혹시 그거 들어봤나요? 실정선고제도라는 말? 자, 보세요. 실정선고란 말. 자, A라는 사람이 집에 잘 살고 있었어요. 어느 A가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호련히 집을 나갔어요. 그 집을 나갔는데 그 후로 아무 연락이 없어요. A 살았어요, 죽었어요? 몰라요. 몰라. 근데 이제 보세요. 한 1년쯤 지났거든요. 전화 갔다 왔어요. 내가 지금 서울역에 살고 있다. 그럼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근데 그 후로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살았다, 죽었다? 몰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A가 집 나갈 때 집에다가 재산을 두고 나갔죠. 그 재산 상속할 수 있어요? 없죠. 상속 개시일 언제? 사망 시잖아요. 그렇죠. 또 봐요. A의 배우자 B 재혼하면 돼요? 재혼하면 중혼이야. 중혼이라 불러요. 이렇게. 그럼 뭔가 보세요. 그럼 얘는요 영원히 살아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때는 이렇게요. 그때는요 A의 이해관계인들이 법원에 신청을 해요. 그럼 법원에서 최후 연락일로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 A를 죽은 것으로 봅니다. 뭐예요? 간주.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만료된 날 죽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상속도 개시하고 배우자 재혼했어요. 다 끝났어. 그 자식이요 6년째 컴백했어. 돌아왔어요. 자, 나 돌아왔어. 앞에 딱 서 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 이게 무서운 제도예요. 보세요. 뭔가 하면 지금 간주 됐죠. 그러면 5년이 만료된 날 A는 죽은 거예요. 살아도 와서 앞서 막 까불고 서 있죠. 지금 아무리 까불어도 죽었어요. 이 무서운 제도예요, 이거. 그럼 봐요. 이제 A를 어떻게 살려?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서 뭔가 하면 이 간주는 법원에서
판결로만 뒤집을 수 있어요. 그 장은 못 뒤집어요. 근데 보세요. 추정은 아니에요. 추정은. 자, 보세요. 일단 소유자 추정을 했죠. 그때는 보세요. 그때는 을이 나와서 이제 입증하면 깨져버리죠. 차이점은 그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 추정 그러면 약하게 인정하는 거. 간주는 강하게 인정하는 거. 간주는 어떻게 깰 수 있다? 법원의 재판으로만. 입증으로 깨지지 않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는 간주가 아니고 뭐만 했어요? 추정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저거 알아야지. 하나, 의고.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추정력의 내용이 들어와요. 내용인데, 자, 이제 뭐 저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보세요. 자, 정 보세요. 계약 전에 등기부 떼봤죠. 등기부 믿었어요. 등기부 믿으면 요 병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등기부를 신뢰하면 그때는 무과실로 추정합니다. 근데 문제 보세요. 사건 딱 터지니까 정이 딱 그래요. 등기부 안 떼봐서 등기부 몰랐다. 등기부에 부지를 주장하면 이 주장은 받아줘요, 말아요? 안 받아주죠. 이유는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부 떼보는 건 상식이죠. 등기부를 몰랐다고 주장을 해도 요 정은요, 등기부 내용은 알았던 것으로 추정해야죠. 그럼 민법에서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다, 뭐라 불러요? 그게 악이지. 또 과실이 있다 없다? 과실도 있겠죠. 이제. 그래서 그 책 읽어보시면 이제 추정력의 내용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요거 보셔야 돼. 추정력의 범위. 범위는 추정력이 어디까지 미치냐 그 말이에요. 다시 이제 두 가지. 물적, 인적. 자, 책 한번 봐주세요. 이 정의 이제 보세요. 계약 전에 등기부 떼봤죠. 믿었어요. 보세요. 여기 등기 목적에 소유권 이전 쓰여 있죠. 그럼 요 이제 정은 병이 소유자거나 믿으면 돼야 한대요. 등기돼 있으니까 믿으면 되겠지. 또 여기 등기원인에 매매라 쓰여 있죠. 자, 의리병이 팔았나 보다. 믿으면 돼야 한대요. 되죠. 등기돼 있으니까. 그래서 등기 목적 원인 다 미칩니다. 자, 또는 보세요. 이제 병 앞으로 등기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쭉 거쳐야죠. 여기서 이제 병의 등기가 절차를 잘 거쳤겠지. 믿으면 돼야 한대요.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저 물적 범위는 그 세 개 나와요.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등기 절차. 모두 다 적법 추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또 하나지. 예를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병 앞으로 등기했죠. 그러니까 여기가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허가 구역 내에서 병 앞으로 등기돼 있으면 토지거래 허가 받은 거 이것도 추정이 되어야 한대요.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저 절차예요. 또 이제 또 을구를 딱 보니까요. 을구에 등기돼 있어요. 저당권 등기가. 그 보세요. 저당권 등기 딱 돼 있고 끝에 피담보 채권 쓰여 있죠. 그러면 저당권 등기 존재할 때 그 피담보 채권 거기도 추정력은 미쳐야 미쳐요. 미친다. 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 책에서 범위에서 그 기억번 적어주세요.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등기 절차 모두 다 적법 추정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물적 범위였어요. 어디까지 미치냐? 자, 인적은 이제 기억하세요. 인적은 추정력을 이제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병 앞으로 등기돼 있죠. 이건 무효인 등기인데 등기가 돼 있죠. 추정력이 있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병 얘는 등기돼 있으니까 제3자에게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거 어때요? 병 을한테 딱 가. 등기부 딱 보여주더니요. 나한테 팔았지 딱 그럽니다. 돼, 안 돼? 돼.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인적 범위는요. 제3자뿐만 아니라 누구? 전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디귿번 별표 치시고 그 디귿번이 주로 이제 정답 뜨는 지문이에요. 자, 왠가 하면 보세요. 자, 우리처럼 착한 사람들은 을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팔았지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차마 지가 그럼 돼야 안 돼?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기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뜻이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시험 나와요. 추정력의 인적 범위는 이렇게 합니다.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으나 전 소유자에게까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나오면 X예요.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논리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특히 주의하셔야 돼. 자, 3자뿐만 아니라 누구? 전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문제는 이제 보세요. 자, 정이 이제 병이 을한테 나오더니 나한테 딱 팔았지 딱 그래. 이제 을 어떻게? 이제 미쳐버리겠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무슨 법원을 맨날 가. 이때 입증해라 그랬잖아. 입증 깨진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게 나와야죠. 이제 요거 이제 입증 책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보세요. 요거 되게 좀 어려워요. 입증 책임이. 그래서 이제 요 파트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 자, 칠판 보시고 입증 책임. 이제 등기를 세 개로 잘라요.
자, 이렇게 자르세요. 첫 번째는 소유권 이전, 두 번째 소유권 보존, 세 번째 특별법상 등기. 이렇게 세 개 자르고. 자, 우선 두 개를 비교할게요. 여기 보세요. 자, 이전 등기와 보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등기, 자, 따져볼게요. 이전 등기요. 이거는 등기할 때 공동신청, 단독신청. 공동신청이죠. 또 이전 등기할 때 계약서 있지. 근데 보존은 보세요. 보존은 등기할 때 공동, 단독이에요. 계약서 없어요. 자, 그럼 비교해봐요. 이전 등기는 등기할 때요, 공동신청에 계약서도 있고, 보존은 단독인데 계약서도 없어요. 그럼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가 두 개가 딱 돼 있으면 이전과 보존 어느 게 더 믿을 만해요? 이전. 자, 그럼 보세요. 이전이 더 믿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추정력을 강하게, 약하게 더 믿을 수 있으니까 강하게 해주는 거지. 여기는 이제 강한 추정에 법률상 추정 그 말이에요. 근데 보존은 상대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추정력을 약하게 해줘야지. 또 이거는 사실상 추정입니다. 자, 이 차이를 아셔야 돼. 자, 보세요. 이전은 강한 추정의 법률상 추정이고, 보존은 약한 추정의 사실상 추정이다. 자, 뭔가 하면 여기 보세요. 이제 3번의 소유권 이전, 매매, 병 쓰여 있죠? 자, 소유권 이전이니까 강한 추정고 법률상 추정이죠. 뭔가 하면 병 얘는 가만히 있으면 법률상 소유자라고 봐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요 등기고 이제 무효는 누가 입증해야 돼? 우리 입증해야지. 얘는 추정이 강하게 되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는 무효 주장자가 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럼 또 보세요. 자, 1번의 소유권 보존, 원인 기재가 없고 갑이죠. 그러면 소유권 보존기, 요 등기는 어떤 추정이라고요? 약한 추정의 사실상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갑의 보존 등기도 추정력은 있어요. 어떤 추정이라고? 약한 추정이라고. 자, 봐요. 일단 갑 앞으로 등기돼 있죠. 추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어느 날 A가 딱 나타났어요. 갑한테 딱 와요. 자, 보세요. 우리는 건물을 처음 지으면 그거 줘요. 건축물 사용 승인서 딱 들고 왔어요. 와가지고요, 딱 보여줘요. 야, 이 건물 내가 줬다? 그래서 뭔가 하면 A가 와가지고 건물 신축 입증을 하면 갑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그때 깨지는 거예요. 왜? A가 건물증 입증했으니까. 깨졌어요. 그럼 그때는 1번 등기 요거 유효임은 누가 입증해라? 그렇죠. 갑이 지는 거예요. 누가? 등기 명의인이 이렇게 이제. 이런 등기 명의. 이거 달라져 이렇게 이제. 요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두 가지예요. 이전과 보존. 다시 이전 등기는 강한 추정의 법률상 추정.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무효 주장자에게 있고. 소유권 보존은 약한 추정의 사실상 추정이다. 이때 보세요. 일단은 보존 등기 추정이 깨지면 그때 이제 보존 등기가 유효임을 누가 입증해라? 등기 명의인이신다. 여기가 되게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제목이 요거예요. 제목이 특별법상 등기예요. 자, 이렇게 뭔가 하면 민법책을 보다 보면요, 등기란 말이 있고요, 앞에 이상한 법률이 와 있어요. 다 이게 포함돼요. 다. 이제 이 법률의 대표가 그거예요. 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런 것들. 또 그것도 있어요. 임야 등의 뭐 소유권이나 특별조치법 다 포함됩니다. 여기는 이 특별법 만든 이유를 아시면 돼. 이유만 아시면 돼. 보세요. 자, 사건이 또 이제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사극을 딱 보다 보니까 사극 노름하다가 돈 다 잃었어요. 그럼 막 뛰어서 뭐 갖고 와요? 집문서, 땅문서 걸고 또 한 판 했죠. 또 졌어. 상당히 집문서를 딱 끌고 가죠. 근데 그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뭔가 하면 그게 잘 보셔야 돼. 그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그때 그 순간에 저게 너무 갓벌해요. 원래 뭔가 하면 우리는 원래 대항 요건주의 국가예요. 등기가 원래 없던 나라예요. 갑과 을이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소금 너무 갚버려요, 그냥. 그게 이제 그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 1910년에 일본이 쳐들어왔죠. 근데 일본이 또 대항요건주의예요. 그럼 우리 대항요건주의고 똑같으니까 차이가 없죠. 그다음 이제 45년에 강복이 됐고, 60년도에 민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자, 근데 문제가 60년도에 민법 186조가 처음 들어와요.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60년부터는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일반 국민들이 등기가 뭔지 알아야 몰라요.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등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민법에다가 만들 때 60년도에 부칙을 달아요. 10년간 시간을 줍니다. 10년간. 꼭 등기해라. 10년 흘렀어요. 몇 년? 70년. 이제요, 등기한 게 30% 조금 넘어요. 그럼 또 급하죠? 그럼 법 만들어야지. 부동산 등기 틀조치법. 제발 등기해라. 7년간 시간을 줍니다. 7년 또 줬어요. 또 흘렀어. 7년. 몇 년이지? 77년. 등기한 게요, 40% 조금 넘어요. 또 만들어야지. 임야 등의 소유권에 대한 틀조치법. 또 만들어요. 제발 좀 등기해라. 이게 특법이에요. 그럼 보세요. 특별법 만든 이유가 등기를 잘하니까 안 하니까. 그럼 이거요. 지금 다 등기하러 버티고 있는 중이죠. 그럼 보세요. 법률에다가 이게 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등기하면 추징력 세게 해줄게 이렇게 한 거랑 약하게 해줄 때랑 언제 등기 잘해요? 세게. 그래서 그냥 세 추징이야. 이거 그냥 강한 추징의 범상 추징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온 거면 이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 등기를 개판으로 몰고 갑니다. 이제. 자, 이거 갖고요. 보세요. 지금 등기하러 버티고 있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스토리가. 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저기 이제 풍야지대예요. 자, A, B, C 열심히 이제 농사 짓고 살아요. 다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물어봤어요. 니네 왜 등기 안 하냐? 그랬더니요. A, B, C가 그래요. 얘 300년 전에 땅을 사가지고요. 자손대로 농사 짓고 있대요. 우리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진짜. 그럼 뭔가 하면 계약서가 없대요. 등기하고 싶은데 큰일 났죠. 법에서 만들어줘요. 자, 등기하고 싶은데 계약서가 없으면 요 지역에서 소유권 등기한 성년자 2인 이상 확인받으면 등기해줘요. A가 할 때는 누가? B씨가. B가 할 때는 A씨가. C가 할 때는 다 등기했어요. 이게 특별 등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셋 다 소장농이야. 지주는 서울 살아. 그게 문제예요, 진짜. 그럼 보세요. 이 등기고 무효를 입증은 누가 해야 돼요? 지주가 지는 거예요. 입증이 쉬워요? 다 져요, 소송에서. 그래서 등기 더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봐요. 뭔가 하면 아무 근거가 없죠. 그럼 추징력을 강하게 약하게 해줘야 돼, 원래. 등기 막 장려하려고? 너무 오버해버린 거예요, 이제. 똑같죠. 그럼 보세요. 특별법원 등기는 강한 추정의 범죄형 추정이다. 그럼 입증 책임은 누가? 당연히 똑같이 이제 무효주정자가 지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문제 있는 조항입니다. 근데 판례 보면 그렇게 나와요. 판례 보면 자, 특별법에 의한 등기는 더 믿을 근거가 명백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법에서 인정해 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세 개 구분하시고 대신 이제 입증 책임 여기가 이제 가장 이제 어려운 조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자, 그다음 이제 책에서 볼게요. 자, 그 뒤에 가면 5번에서 이제 그거 나와 있어요. 추정력이 부정되는 경우. 그래서 모든 데가 충이 다 있는 거 아니죠. 자, 우선 첫 번째요. 자, 이 문제 거의 표시 등기 나와 있어요. 표시 변경 등기다. 뭔가 하면 우리 추정력 파트는 원래 그렇게 표현해요. 권리의 추정력이에요. 그럼 표제부 등기.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이제 그거. 그 말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처음에요. 지금 등기 효력은 종국 등기입니다 그랬죠? 예비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지. 그게 이제 니은번지 뭐. 이렇게. 자, 디귿번은 전 소유자의 사망 후 이루어진 등기. 자, 요건 뭔가 하면요. 그거예요. 사자명의 등기. 우리나라는 죽은 사람으로 등기할 수는 없다. 그 말이 되는 거고. 그 뒤에 자, 전 소유명인이 허무인인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허무인 줄 긋고. 자, 보세요. 자, 병이요. 물건 사기 전에 등기부 떼봤어요. 딱 떼봤더니 이번에 소유권 이전, 매매 을 쓰여 있어요. 자세히 봤더니 소유자가 을지문덕이야. 자, 을지문덕 있을 수? 그렇죠? 그게 허무인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예전에 저 강의할 때요. 대조영 했었죠. TV에서요. 그래서 그때 맨날 대시를 예를 들었거든요. 대조영 이렇게요. 우리가 대시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대구에 뭐 살아요. 그건 틀린 예죠. 그래서 바꿔서 을지문덕 이렇게 이제. 자, 그래서 태씨 있죠. 태씨가 이제 그 대씨의 사촌들이 돼요. 같은 집안이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신 아직 유명한 사람이 안 나온 모양이에요.
자, 그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있어요. 부실 등기 명백한 때. 이렇게 이제 추정이 다 있는 건 아니고. 그럼 6번에 보시면 점유의 추정력. 요것도 좀 이제 명칭 알아야 돼요. 자,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점유의 추정력입니다. 이 조항은 민법 200조예요. 자, 이렇게 나와요. 자, 들어보세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의 추정력. 자, 그럼 이제 문제는 학설과 판례는 점유의 추정력 요 조항을 동산에 한정한다. 등기된 부동산에도 인정한다. 다시 잘 드세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오, 당연히 맞는 말이야. 그럼 당연히 맞는 말이지. 자, 알았어요. 한번 더 봐요. 자, 수업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그 지하철 입구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채소 싸놓고 팔고 있어요. 그럼 이제 봐요. 자, 믿고 산다? 아니면 꼬치지 캐 물어봐야 돼. 할머니가 키운 거예요? 할머니 사온 거 다 물어보고 사야 돼요. 어떻게? 샀죠. 돈 샀어요. 그래서 이제 받아서 딱 가려는데 누가 딱 왔어요. 잠깐 그럽니다. 딱 봤더니요. 이 할머니가 훔쳐온 채소를 한테 팔았어요. 그럼 나 이 채소 이거 돌려줘야 돼? 가지고 가면 돼요. 가지고 가지. 왜 가지고 가? 그게 점유의 추정력이지.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조항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 조항을 거기에요. 동산에 한정시켜. 그래서 이제 등기된 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력 인정 부정? 부정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갑자기 또 당황하는 눈빛이야 또. 그래서 이제 점유의 추정력 보시고 명칭 꼭 아셔야 돼요. 점유의 추정력이라는 말. 이렇게. 이것도 이제 또 한번 나올 거예요. 유사 지문이. 그래서 다시 보세요. 요거 지금 다 민법 판례 내용이에요. 지금 판례 좀 잘라놔서 제목이 바뀌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읽어보시고 정확히 푸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여차하면 한 해 두 문제예요. 민법 한 개, 등기 한 개. 이렇게 이제. 됐고. 그럼 네 번째가 이제 요거죠. 순위 확정적 효력이다. 자, 보세요 또. 자, 순위 확정적 효력 무슨 뜻? 자, 처음 본 단어는 잘라야죠. 자, 그 얘기요. 등기부에 등기하니까 순위가 확정되더라 그 말이지. 자, 이 얘기. 자, 갑의 등기 몇 번? 1번. 을의 등기 2번. 병의 등기 3번. 그 얘기예요. 등기부에 등기하니까 순위가 확정됐다. 그럼 문제는 순위가 확정이 딱 됐죠. 그럼 이런 권리들 순위 비교해야죠. 그게 나와야지. 그래서 첫 번째, 자, 순위 비교할 때 원칙은 등기 전후에 따라 비교합니다. 원칙은 등기 전후. 먼저 한 게 우선 그 말이고. 자, 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자, 갑구에 있는 권리끼리 비교합니다. 갑구끼리 비교할 때 뭐 비교해요? 요 수죠. 순위번호 비교하겠죠. 자, 또는 보세요. 을구끼리 비교한다. 그때 순위번호지. 그래서 같은 구는 순위번호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갑구랑 을구 비교합니다. 그럼 갑구 을구 비교하면 순위 의미 없죠. 근데 여기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있죠? 요거 비교해야죠. 이제. 그래서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자, 같은 구는 순위번호, 동구. 다른 구는 별구, 접수번호. 흔히 외워요. 동순별적 이렇게 이제. 다들 하도 이제 외우기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같은 구는 뭐 비교하고?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흔히 문제. 동순별적 이렇게 하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부기 등기 와야죠. 자, 2-1번은 몇 번이에요? 2-1번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기 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라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요거예요. 이제 부기 등기가 많아요. 2-1번, 2-2번, 2-3번. 많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요? 순위는 다 똑같죠? 요게 우선이겠죠? 부기 등기 전후에 따른다. 이제 먼저 한 게 우선 그 말이고.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또 요거 해야 돼요. 가등기. 자, 다시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그 이제 가등기 순위로 갔죠?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물건 변동 시기는 그건 본등기 시 그랬어요. 이제 요 알아야죠. 다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이제 가등기 순위. 아까 2번 따라갔죠? 그거고. 그다음 물건 변동 시기는 언제? 그건 이제 본등기 시 이렇게 했고. 또 지금 네 번째는 요거 해야 돼요. 말소 회복 등기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해서요. 1번 전세권을 싹 지웠죠, 몰래. 회복시킨 몇 번? 1번 그랬잖아요. 이제 종전 등기 순위 들어간다. 말소 회복 등기했고. 그럼 요게 이제 어려운 조항이에요. 구분 건물.
그래서 대지권 등기. 그래서 우리 책에서 여기 4번에 6번 지문이 있죠? 자, 별표 하나 치시고. 일단 암기 플러스 한번 보세요. 암기 플러스. 자,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앞으로. 자, 구분 건물은 꼭 요거 기억하세요. 구분 건물은 대지권 등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세요.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 등기합니다. 신청으로. 등기하고 나면 등기한이 대지권 뜻에 등기해야 돼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어느 등기부? 아파트 토지 등기부. 어디에? 해당 구에. 또 하나 직권 등기다. 이렇게 했죠. 이 두 줄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 반드시. 자, 보세요. 그럼 또 하나. 여기 대지권 등기 나왔잖아요. 자, 보세요. 대지권 등기가 뭐예요? 자, 그렇죠. 이제 보세요. 아파트 보세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제. 자, 아파트에서 내가 301호 사면 301호만 사요? 토지도 같이 사와요. 그렇죠. 이게 대지권이에요. 뭔가 하면 보세요. 301호 살 때는 301호와 토지 지분 두 개를 묶어서 같이 사왔어요. 그지? 요 아파트에서 건물과 토지를 묶었다. 요게 뭐다? 요게 대지권 등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합니다. 자, 문제. 대지권 권리 등기죠. 권리 등기를 왜 표제부에 했을까요? 갑 끌고 안 하고. 자, 보세요. 이거예요. 뭔가 하면 지금 대지권이란 요 말은요. 토지에 대한 지분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면 토지에 대한 지분 요거를 소유자를 주면 어떻게 돼요? 소유자가 몰래 팔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대지권 토지 지분을 건물과 묶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등기해요. 그럼 보세요. 건물하고 토지 묶어놨죠. 그럼 내가 건물을 사면 토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팔면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등기해놨어요. 묶었다 그 말이고. 그럼 또 하나 문제는 자, 아파트에는 토지 등기부가 있나요 없나요? 누가 오더니 한 번도 못 봤대. 안 떼본 거지 그거는. 토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 건물은 별개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토지 등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보세요. 그럼 이 아파트 토지 등기부에 이 토지는 건물하고 묶었다. 등기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요. 해놔야지. 그게 뭐다? 그게 대지권 뜻의 등기라고. 그래서 대지권 뜻의 등기는 어느 등기부? 토지 등기부 해당구. 해당구란 말은요. 갑구도 할 수 있고 을구도 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등기한다? 직권 등기한다. 이유는 이제 등기한이 건물 등기에 등기했죠. 그러면 토지에 묶었다는 거. 아니니까 토지 등기부에 직권으로 그냥 등기를 해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의미하셔야 돼. 다시 대지권 등기는 어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신청으로 등기하고 나면 등기한 이제 무슨 등기한다? 대지권 뜻의 등기. 어디에?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의 직권 등기다. 이제. 그래서 이 두 줄은 꼭 아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되고. 그럼 또 하나 보세요. 그럼 이제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죠.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죠. 그럼 양자 순위 비교할 때는 순위번호 비교한다, 접수번호 비교한다. 별개 등기부죠. 당연히 접수번호 비교해야죠. 이렇게 이제. 이 두 문장은 꼭 아셔야 돼. 이제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또 밑에 이제 형식적 확정력, 다른 말로 후등기 저지력.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 우리 시험 빈출 지문이에요. 용어 정의 꼭 아셔야 돼요. 용어 정의. 자, 볼게요. 사건 볼게요. 사건은 이제 갑과 을이 또 이렇게 했어요. 갑과 을이 이제 전세권 설정을 했고 을이 전세권자. 그럼 이제 시간 쭉 흘러서 기간 만료. 기간 만료하면 을이 갑에게 뭘 주고? 전세권 말소할 서류를 주고 상한으로 전세금 주고 돈 받고 이사 갔어요. 이사 가면 을의 전세권 등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안 해도 무효? 안 해도 무효. 자, 그럼 무효. 근데 이사 빈집이죠. 다시 이제 갑과 병이 다시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병이 등기하러 왔어요. 그럼 문제는 그럼 등기하는요. 병의 신청을 받아서 등기부에 병의 등기를 전세권 등기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요거 안 해줘요. 자, 문제는 요거예요. 뭔가 하면 자, 을의 등기 보세요. 요거 기간 만료로 무효인 등기죠. 무효인 등기인데 등기가 돼 있죠. 요거예요.
무효인 등기지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의뢰 등기는 형식적 효력은 존재해요. 그게 형식적 확정력이에요. 또 형식적이지만 효력이 있잖아요. 요 등기랑 이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받아주자 말자? 받아주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의 건물에 전세권자가 둘이 있을 수는 없다 그 뜻이죠. 그럼 만약에 갑과 병이요 저당권 신청하면 저당권은 받아줘요 말아요. 이건 받아줘요. 양립할 수가 있으니까. 중요한 게 이제 양립할 수 없는 거 받아주지 말자. 그 문제는 그럼 병 얘는 자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의뢰 등기를 말소를 시키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등기부가 정리가 되니까. 다시 이제 자, 한 번 더요. 자, 무효인 등기지만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의뢰 등기는 형식적 효력은 존재한다. 저게 형식적 확정력. 또 이제 형식적이지만 효력이 있으니까 요 등기랑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받아주자 말자? 받아주지 말자. 그게 이제 후등기 저지죠. 그래서 조문장은 빈출 지문이에요. 꼭 아셔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점유적 효력. 자, 점유적 효력이고. 자, 우리 좀 전에 그거 나왔죠. 점유의 추정력. 그것 때문에 좀 보셔야 돼, 얘는.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다시. 요거는 간단한 조항이에요. 자, 취득시효. 자, 취득시효 이제 두 가지인데, 보세요. 자, 점유 취득시효는 몇 년? 20년.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 요걸 그냥 말을 만든 거예요. 보세요. 취득시효에서 점유는 몇 년? 20년. 등기는 10년. 그러면 이거죠. 취득시효에서 등기가 점유기간을 단축하고 있더라. 이게 그냥 점유적 효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 다시요. 우리나라는 등기된 부동산의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 부정. 점유의 추정력. 아까 부정 그랬지. 우리나라는 등기된 부동산의 점유적 효력은 인정, 부정. 인정하고 있습니다. 놀래면 안 돼. 그래서 용어가 두 개 나온다고. 한 개는 점유의 추정력, 한 개는 점유적 효력. 헷갈리죠? 그래서 시험 내는 거예요. 제발 틀려줘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용어 뜻 아시면 돼. 다시 이거 이제 점유적 효력입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흔히 말하던 그거예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종국 등기 효력. 그 다음에 예비 등기 효력이 있죠. 아까 우리 했어요. 가등기. 자, 가등기 하면 가등기 무슨 효력이 있나요? 아무 효력 없다 그랬죠? 아무 효력 없어요. 또 이제 또 그리고 가등기된 부동산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이제 처분 금요도 없다 그런 말.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하고 물권 변동 시기는 본등기 시 발생한다. 그죠? 읽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까지 봤던 조문이고 또 하나 있죠. 처분 제한 등기. 자, 보세요. 부동산에 이전 금지 가처분 들어왔죠?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처분 제한이라는 말이 계십니다. 이제 보셨고 그다음 조금 더 볼게요. 이제 유효 요건 보시고 여기까지 효력 파트고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효력 파트는 흔히 시험에 그거 나올 거예요. 추정력 파트 제일 많이 나와요. 추정력은 여차하면 한 해 두 문제 뜰 거예요. 민법 한 개, 등기법 한 개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효 요건 보시고 자, 이렇게 하세요. 이제 등기 유효 요건은 크게 세 가지예요. 자 이제 보시면 자 그 세 가지인데 이렇게 합니다. 제일 먼저 제 첫 번째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등기부 기록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법률 행위랑 등기가 일치해야 돼요. 이 세 개 요건입니다. 다시 제 처음에는 뭐가 있고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까먹었어. 양자가 일치할 거. 이렇게 이제 세 개. 됐고 첫 번째 보시면 그 이제 77에서 1번에 요거 왔어요. 또 형식적 유효권. 형식적. 또 나왔죠. 우리가 등기에서 형식적 그러면 무슨 법? 여기 이제 부동산 등기법. 여기 이제 등기법 관련되는 유효권 그 말이에요. 10분만 더 할 거예요.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막 시계 보고 난리 났어요 지금. 자 오세요. 자 그럼 이제 부등법상이에요. 자 그러면 부등법상 유효권은 첫 번째 그거예요. 부등법에는 각하사유가 있죠. 그러면 보세요. 부등법상 유효가 되려면 각하사유에 해당할 것, 해당하지 않을 것. 해당하지 않아야 되겠지.
첫 번째 각하사유 X. 근데 문제는 요거예요. 각하사유가 워낙 많아요. 몇 가지요? 11가지. 이제 요거 알아야죠. 이제. 자,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자, 29조 1525. 3호로 잘라요. 자,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29조 1호 위반은 뭐고? 관할 위반. 관할이 틀리다 그 말이죠. 그럼 두 번째, 29조 2호 위반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두 개. 나머지 3호 이하. 묶어서 절차 위반 이렇게. 다시 첫 번째, 29조 1호 위반은 뭐다? 관할 위반. 29조 2호 위반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됐고. 나머지 3호 이하 묶어서 절차 위반. 첫 번째요. 각하사유 X. 네, 문제는 각하사유인데 모르고 등기해버렸어요. 만약에 보세요. 29조 1호 위반 등기하면 이 등기 효력은 뭐다? 이건 절대무효. 또 절대무효니까 발견되면 어떻게 한다? 등기한이 직권말소합니다. 그럼 절대무효 등기니까. 그 다음 이제 3호 이하. 3호 이하는 절차 위반 그랬죠? 그러면 절차 위반은 하자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이제 3호 이하를 등기하면 이 등기 효력은 따져봐야지.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을 하면 그때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문장 보셔야 돼. 1호, 2호와 3호 이하게 묶어서. 첫 번째요. 각하사유 X. 됐고. 그럼 두 번째는 요거 와야죠, 이제. 또 하나가 등기 부위에 기록이 돼야죠. 자, 이제 보세요. 등기됐어요. 등기됐다가 이 나중에 부적법 말소가 됐어요. 또 나왔네요. 등기가 이제 부적법 말소가 되면 부적법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존속 소멸. 존속한다 그래야죠. 이때가 이제 무슨 등기 대상? 말소 회복 등기 하죠. 됐고. 기록이 있어야 한다. 그럼 또 세 번째는 요거 왔어요, 이제. 세 번째는 이중 등기라는 거. 보세요. 자, 우리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죠. 근데 보니까 등기부가 두 개 있어요. 한 개 부동산에. 이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이제 자, 사건 보세요. 사건 보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가 이제 보세요. 서초동 100번지 등기부예요. 1990년 거. 서초동 100번지다. 자, 그럼 이렇게 하세요. 90년이죠? 90년 당시는 등기부가 종이 등기부예요. 이렇게 해요, 이제. 등기부 쫙 다 만들고요. 요 종이 등기부를 바인더로 묶어놔요. 1000m에 쭉 묶어놨어요. 누가 이제 100번지에 등기부 등본을 때려왔어요. 그럼 등기 어떻게 해야 돼요? 속고 들어가서 바인더 풀러가지고 용지 뽑아야죠. 복사해서 주고 제자리 이제 잘 꽂아야죠. 잘 꽂아 안 꽂아? 휙 던져놨어요. 이게 이제 어찌어찌 하여 세상에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문제는 뭔가 하면 바인더 한 개가 1000매가 넘어요. 몇 장 빠져도 티 나요, 안 나요? 아무도 몰라요. 지나갔어요. 자, 근데 91년도에 100번지에 등본 떼들어 왔어요. 딱 가보니까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래 이제 하나 만들어야지, 이제. 자, 1991년 100번지 만들어서 이제 등본을 주고 딱 꽂아놨어요, 이제. 아무도 몰래 딱 끝났죠? 근데 얼마 있다가 대청소했어요. 누가 이거 주웠네? 어떻게? 그럼 그냥 꽂아버려요. 그럼 두 개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요거 수업을 하면 꼭 질문하러 오세요. 사건 진짜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엄청 많아요. 문제는 자, 우리는 원래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죠. 그럼 100번지에 등기부가 두 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둘 중에 한 개는 두고 한 개 없애야죠. 이게 이중 등기예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시험에서 이제 요거는 꼭 이제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중 등기고 저도 잘라야죠. 자, 하나는 표제부의 이중 등기. 표제부가 두 개 있더라. 또 한 개는 갑구을구 이중 등기. 됐고 어째. 흔히 갑굴 예를 드니까 보시고 첫 번째요. 표제부 이중 등기. 이 말은 100번지에 표제부가 두 개 있더라 그 말이죠. 문제는 요거예요.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 등기예요? 부동산의 표시에 대해서 표시고 갑굴구는 권리관계죠. 자, 보세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서초동 100번지 표제부가 두 개 있더라. 이때는 어떤 등기가 유효? 이때는 보세요. 표제부죠. 표제부 등기는 표시 등기니까 등기인이 유무효를 판단할 권한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게 유효해요.
이렇게 이제 실체법설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이제 자 100번지에 갑구가 2개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갑구에는 어떤 사항 등기하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근데 문제는 뭔가 갑구가 2개인데 이렇게 되세요. 소유자가 동일인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다르고 이제 보세요. 그러면 100번지 등기부 2개인데 보세요. 앞에 소유자가 갑이고 뒤에 소유자 갑이에요. 같을 수 있죠. 또는 앞에는 갑인데 뒤에는 을이 올 수 있죠. 첫 번째 보세요. 앞에도 갑, 뒤에도 갑. 동일인명입니다. 저 때는 어떤 등기요? 당연히 선등기요고. 선등기. 자, 두 번째, 앞에는 갑인데 뒤에는 을이에요. 자, 틀리죠. 자, 그런데 현재 소유자가 을이에요. 어느 등기요? 그때도 앞에 게 유예요. 자, 다시 보세요. 자, 동일인일 때는 무조건 선등기요죠. 동일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선등기 유효고 후등기는 무효입니다. 둘 다 결론은 어느 등기 유효? 선등기. 묶어서 절차법설 이렇게 하고. 자, 한 번 더. 자, 이렇게 해서요. 앞에는 갑이고 뒤에는 을인데 현재 소유자가 을입니다 그랬죠. 근데 그때도 앞에 게 유효예요. 그럼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게 원본이죠. 앞에 거 두고 뒤에 거 없애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등기부에 을 앞으로 등기를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하라고요. 자, 다시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동일인인 경우에는 어느 등기 유효? 무조건 선등기 유효고. 동일인이 아니라면 기억하세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선등기 유효고 후등기는 무효입니다. 이게 이제 이중 등기예요. 그리고 이제 자, 제가 이제 그 책에서 하나 빠뜨렸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할게요. 제가 다음 주 프린트 드릴 테니까요. 오늘 수업 한번 딱 들으세요. 자, 보세요. 이중등기입니다. 이중등기고, 여기는 법원의 판례예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요.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딱 끝나야 돼. 딱 끝나야 되고, 약간 좀 다른 게 또 하나 있어요. 자, 칠판 한번 보시면, 혹시 우리 수업 시간에 했는데, 이거 기억나세요? 중복등기 정리라는 말? 이게 규칙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 들어놓으세요. 제가 다음 주에 프린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건이 뭔가 하면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도 이중등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좀 이제 이중등기는 제가 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랬죠. 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진 경우고요. 여기 제목이 중복등기 정리예요. 정리고 여기는 꼭 적어줘. 규칙에 따르는 정리라고. 규칙이 나와야 돼요. 뭔가 하면 자, 등기관이요. 업무 처리 중에 발견해서 이중등기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요. 등기 전문가는 누구예요? 등기관이에요. 그럼 등기한테 둘 중에 뭐가 유효인지 판단할 권한을 줘야 돼 말아야 돼요. 그게 여기 규칙에 규정이 돼 있는 그 소리예요. 이거는 꼭 시험 볼 때 이렇게 해요. 규칙에 따르는 중복등기 정리에 따를 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건 이렇게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선등기 후등기고, 자, 앞에 첫 번째는 앞에는 갑, 뒤에도 갑. 소유자가 동일인이에요. 동일이라면 어떤 등기요? 당연히 선등기요죠. 선등기유고. 다 보세요. 다시 봤더니요. 선등기는 을구에 아무 등기가 없고요. 후등기부는 을구에 A의 전세권, B명의의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를 하면 어떤 등기 유효할까요? 이제 소유자는 변화가 없죠. 여기 이제 후등기에 권리 등기 있을 때 일단은 뭐를? 후등기를 그냥 인정하자 그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원래 선등기 유효예요. 단 후등기에 뭐가 있을 때? 권리 등기 있을 때. 이때는 어느 거? 이제 후등기가 유효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럼 보세요. 아까 이중등기라는 결론이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꼭 반드시 이 말이 나올 때만 해야 돼. 규칙에 따른 정리 나올 때 그때만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한 가지예요.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보세요. 두 번째는 자, 앞에는 갑, 뒤에는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자, 보세요. 등기부가 2개인데 앞에 등기부는 갑에서 끝났어요. 후 등기부는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권리가 이전돼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어느 게 더 믿을만해요? 이제 여긴 선우가 아니고 권리가 이전된 등기. 이게 더 이제 믿을만하다 그 말입니다. 자, 뭔가 한번 보세요. 앞에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등기의 최종 명인으로부터 권리가 전전 이전됐다면 이때는 이전 등기구의 유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한번 이제 보셔야 돼요. 좀 특이한 질문이고요. 그럼 세 번째는 이렇게요. 세 번째는 자, 앞에는 갑, 뒤에는 을이에요. 소유자가 달라요. 자, 보세요. 다름은 어떤 등기유효? 당연히 선등기유효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정리 광고에서 원시 취득 또는 분배 농지 상환 완료. 자, 보세요. 여기 요 말. 분배 농지의 상환 완료. 이 말 처음 들어봤죠? 요지에. 자, 처음 들은 거 아니야. 전에 했어. 3월 달에 했어. 자, 보세요. 자, 요 얘기예요. 이제 1945년에 광복이 되고 일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미국으로 미국인다. 일본으로 도망갔죠? 그 보세요. 그럼요. 이렇게 했어요. 자, 일본이 소유 토지를 국가가 몰수했어요. 이 토지를 국가가 다 관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토지를 농민들이 나눠줬어요. 이게 분배 농지예요. 이 사람들이 이 토지 대금을 다 내면 상환 완료하면 그 말이지. 이것도 원시 취득이에요. 이 얘기예요. 보세요. 앞에는 갑, 뒤에는 소야 틀리죠.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둘 중에 한 개 등기부에는 원시 취득 등기가 있고 한 개 이게 없어요. 그때는 어느 게 더 밀만해요? 원시 취득 나온 거 그 말입니다. 이제 원시 취득 이렇게 이제 같은 의미예요. 이것도 원시 취득입니다. 이제 됐고, 자,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1번 앞에는 A, 뒤에는 B. 소유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틀리면 어느 등기유효? 선등기유효죠. 그럼 등기한이 이렇게 합니다. 이제 AB한테 통지를 먼저 해줘요. 자, 중복 등기라서 선등기는 두고 후등기 지우겠다 통지합니다. 이렇게 하죠. 기분 나쁜 사람은 이의제기해라. 아무도 이의제기 안 해요. 어느 등기유효? 당연히 선등기유효죠. 후등기 없애야죠. 여기에요. 그래서 당연히 선등기가 유효고 선등기. 자, 통지 후 이의성이 없으면 뭐를? 후등기를 폐쇄해라. 선등기유효니까 이제. 자, 또 하나. 앞에는 A, 뒤에는 B. 소유 달라요. 자, 다르고 이제 보세요.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통지해줘야죠. 자, 통지했어요. 기분 나쁜 사람은 이의제기라. 그랬더니 A가 딱 왔어요. 아, 그러지 마세요. 그럽니다. 왜 그랬더니요. 내가 B한테 물건 팔았다. 이렇게 하면요. 이때는 어떤 등기유효? 이때는 후등기유효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1등기 명의. 자, 한 명이 1등기 명의. 자기 등기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보세요. 오더니 내 거 없애래요. 막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이제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정리 방법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 여기는 특징이 뭔가면요. 후등기 유효일 수 있죠. 아까는 이중등기랑은 결론이 달라요 지금. 그래서 뭔가 하면, 자, 시험 지문에서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이렇게 나왔죠. 그때는 이게 떠오르면 안 돼. 이건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는 꼭 적어줘요. 규칙에 따르는 정리라고 하면 그때만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요거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제 25회 때 시험 나서 단독 문제로 이렇게 출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한 번 더 해서 또 최근에 이제 뭐 법무사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은 여기가 더 비중이 높아요.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시험 문제 떴어.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나오면 그때는 뭐 따라가야 돼요? 이중 등이 따라가야 되고. 이건 꼭 적어줘요. 규칙에 따른 정리라고 하면 그때만 떠올라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달라요. 이제. 그래서 민법 시간에 이걸 막 고민하면 안 돼요. 어차피 민법은 이게 안 나오니까 규칙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돼. 또 하나 특징 말씀드리면요. 지금 제목이 중복등기 정리 규칙 나왔잖아요. 요거는 토지만이에요. 건물은 관련이 없어요. 이건 이제 토지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25회 시험 때 그렇게 나왔어요. 자,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그 시험 나왔어요. 아예 해당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보세요. 그럼 건물은 중복 등기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근데요, 건물은 등기 예규라는 게 규율을 해요. 규칙에는 요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파트가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이제 명칭을 좀 잘라 주셔야 돼. 아까 앞에 나온 거는 판례에 따를 때 나오면 그건 이중 등기 딱 자르고 이건 꼭 적어줘야 돼요. 규칙에 따르는 정리라고 이렇게 이제 명칭 구분하세요. 그리고 이제 요 프린트 내용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편집하다가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일단 오늘 수업 내용은 특징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세요. 자, 종류 파트는 꼭 그거 보셔야 돼.
종이 형태, 분류 형태 보시고 부기 등기. 그 대표예요. 그럼 다 기억하세요. 부기 등기는 크게 두 가지. 언제? 첫 번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등기. 두 번째는 등기부의 일부의 변경, 경정 나왔고, 그 다음에 고기하세요. 권리소멸 약정, 공유물 불분할 약정. 약정 파트가 자주 나와요. 되고, 보셨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등기할 대상이 와야죠. 자, 대상 파트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 등기할 물건. 등기할 물건은 우리 흔히 하던 일물 일권주의 표. 한 번 더. 부동산의 일부에 용의권은 등기할 수 있고, 부동산 일부에 처분행위는 X. 그럼 권리 일부 지분의 용의권은 안 되고, 지분 처분행위는 된다. 그 표는 반드시 외우시고. 그다음에 그거 보셔야 돼. 등기 예규에서 등기할 물건들 이렇게 이제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건물 등기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해야 돼. 건물만이 아니고 뭐다? 건물의 외관만 갖추면 등기할 수 있다. 구조가. 그래서 이제 그 파트가 이제 한 번 나올 차례예요. 보시고. 그다음 뭐 186 양자 비교는 민법사니까 빼고. 그다음 이제 등기 효력 파트. 효력 파트는 대부분 일곱 용어 정의 보시면 되고요. 그거 보셔야 돼 이제. 추정력에 관한 거.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기고. 그럼 이제 아까 그거 나왔어요.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뜻의 등기. 자, 그러면 다시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 아파트에서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신청으로 등기했고, 왜 등기하니? 대지권 뜻의 등기하죠. 어디에? 토지 등기부 해당 구의 직권으로 이제. 그 정도 되게 중요합니다. 됐고, 그다음 이제 등기 효력 파트, 유효권 파트는 뭐 기본 판례니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자꾸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통상의 민법이라 그래서 이제 정확히 보시고, 다음 주는 이렇게 할게요. 다음 주는 1장 끝내고 2장 끝내고 3장 신청까지 쭉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복습하셔야 돼요. 하시고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5.5반에 그거 할 거예요. 이제 지적법에서 4장과 5장 토지 이동 사유 뭐 이거 이제 지적 친양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잘 하시고 이제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